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와, 7월 진짜 뭐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펑펑 터집니다. 다들 보고 오셨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음 대선 후보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대선이 11월 5일이거든요. 100여일 남아 있습니다. 107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경선을 마치고 대선 후보에 이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100일을 앞두고 이렇게 사퇴하는 건 미국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최근에 몇 개가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증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중심에서 우리가 봐야 된 부분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 오늘 좀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만약에 바이든 후보의 사퇴 이슈가 없었다면 일단 시장은 아마 글로벌 보안 우려, 글로벌 사이버 대란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전부 블루죠. 올 블루입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했고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과정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슈가 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그 공포의 그 화면, 블루 스크린, 뭐 작업하다가 갑자기 블루 스크린 뜨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전 세계 850만 대에 발생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윈도우즈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떤 업데이트 문제였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약간 반도체는 좀 엎친 데 덮친 격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데 이런 기술주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2.6% 추가로 하락하면서 $120를 하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바이든 사퇴 이슈가 들어간다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들과 바이든 사퇴 배경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역시나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퇴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계속 그 코로나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아직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좀 쉬고 있었는데 요양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한 3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X 트위터에 트윗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다음 대선 도전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계자로 보시는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이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지할 뿐이지 이게 바로 그 후보가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경선을 좀 치러야 될 거고 민주당에서도 지금이 내가 나설 차례인가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람들이 쭉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이건 뭐 변동성입니다. 민주당 후보부터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후보가 다음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가장 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이제부터 과연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건 이게 1차 TV 토론 이후에 어떤 지지율 격차를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리면서 여전히 이 둘 다 호각인 걸 보면 둘 다 싫다가 오히려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보시면 카멜라 해리스가 두 번째입니다. 42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43입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약 우위인 건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뭐 대세에 지장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40대 40에서 42대 43이라는 그 숫자가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카멜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는 정말 성격이 다른 후보예요. 일단 성별이 다르죠. 그리고 또 인종이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아시아계 흑인이에요. 인도계 쪽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들의 지지도를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그 중도 계층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건강 상태를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했던 게 컸다면 카멜라 해리스가 들어온다면 또 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쪽으로 다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사람의 이슈는 뭐 정책 대결 이런 것보다 그 건강 이슈가 가장 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1964년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1946년생이고요.
20살 정도의 격차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전국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세론 여전히 확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뭐 지금 거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구국의 영웅으로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뭐 나라를 구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 낙마한 것에 대해서 아마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해리스가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해리스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사법 리스크라고 했었는데 그걸 또 적극적으로 파고든다면 전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쪽으로 수혜주 찾고 이랬던 것들이 조금은 중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대세는 아직 트럼프지만 앞으로 이 변동성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하나만 꼽자면 저는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최근에 반등하려고 움직임을 가져갔던 것도 금리 인하보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더 세다라는 관점에서 트럼프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금리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 높았는데 이게 또 이제 월요일 뉴욕 증시가 열리면 이게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여전히 트럼프가 대세다라고 한다면 금리의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종목도 아니고요. 저는 지표 중에 하나로 금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일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사퇴 이슈가 없었다면 이게 아마 메인 탑이 됐을 겁니다. 공포의 그 화면, 이 화면 다들 뭐 작업하다가 많이 보셨죠? 이 화면이 뜨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장하던 것도 다 날아가고요. 근데 윈도우즈가 850만 대가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50만 대가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1%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잘못은 아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슈였다는 점에서 업데이트 이슈였다는 점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 급락을 했고요. 다른 보안주, 대안이 될 수 있는 보안주들은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트레이딩이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기술주에게는 악재잖아요. 어쨌든 이슈가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저 반도체 쪽에 하락세가 좀 깊게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반도체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인텔은 올랐었는데 간밤에는 인텔까지 같이 빠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그렇다는 점에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잘못도 아니라는데 반도체 기업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나요? 저는 그거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 뭐 글로벌 사이버 대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부딪히고 있고 악재가 쌓이고 있지만 반도체주 입장에서는 약간 좀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가 계속 필요하구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중심의 하락세, 반도체 중심의 하락세가 최근에는 상승이 너무 강했다라는 점이 가장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차트 중에 하나가 또 그리고 추가로 봐야 되는 차트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입니다. 야, 차라리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자산이 아닐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도 흔들리는데 라는 관점에서 좀 올라왔던 것도 있는데 최근에 하락하다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자료는 비트코인은 또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또 전면에 나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좀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구간으로 지난주 일주일 사이에 또 이렇게 바뀌네요. 계속해서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볼게요. 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 3% 급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 피셜이고요. 휴전에 따라서 이제 포로 교환도 하고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인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뭐 중동은 계속 중동이죠. 팔레스타인 전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또 간밤에 후티 반군을 또 타격했다는 기사가 7월 20일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총성이 계속 끊이지 않고 울리고 있기 때문에 뭐 유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중동 불확실성을 놓고 상승 하락에 베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도 에너지주가 좀 같이 빠졌길래 간단히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는요. 일단 뭐 특징주라고 하기보다 특징 섹터 기술주 한번 정해봤습니다. M7, 테슬라 빼고 M6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랠리 온데간데 없이 다 같이 방향을 아래로 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좋아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실적 시즌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테슬라, 구글부터 시작해서 M7의 실적이 줄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 시즌 앞두고 사실 조정이 나타나는 건 오히려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대치가 워낙에 높은데 그 기대치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리 반영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월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그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가캡 테크들이 너무 그 가이던스가 너무 높아져 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데 그걸 만약 맞추지 못한다면 골드만삭스에서도 이게 조금 뭐 웰스파고나 이런 쪽에서 뭐 1년 전까지 주가를 되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네요. 아무래도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그걸 얼마나 수익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가 좀 찍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특징주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만 따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미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간 발등 찍힌 모양새가 나타났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수락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쪽을 좀 더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사례가 돼버렸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마치 충성맹세를 하는 듯한 그런 이슈들이 최근에 좀 진행이 됐었고 기부금도 계속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동안 바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가 될 뻔했다가 지금 또 해리스 후보가 전면에 나오는 과정에서 과연 이 종목이 저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원래는 민주당 수혜주였는데 발을 이제 트럼프 쪽으로 넣었다가 그러면 민주당이 갑자기 다시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 사람은 어디를 선언을 해야 되지?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대선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확실하게 베팅하면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다. 머스크가 되기 쉽다라는 생각으로 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특징주 하나만 간단히 좀 보도록 하죠.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엘리엇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예전에 현대차한테도 얘기가 있었고 과거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 때도 등장했던 그런 미국의 헤지펀드 회사죠. 거기가 개입하면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하고 뭔가 좀 정책들의 전환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엇이 묻으면 스타벅스에 대한 주가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가 있는데 스타벅스가 이번에 엘리엇의 어떤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 공격적인 투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바닥권으로 내려온 스타벅스의 주가를 앞으로 쭉쭉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 잘 챙겨보는 것도 즐거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브리핑 뉴욕은 여기까지고요. 조은주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함께 하시죠. 네, 지난주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계속해서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달러 저금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요 공약들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특히 관세 강화 공약, 향후 강달러로 계속해서 이끌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죠. 이에 외환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고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
재정 적자가 가중돼 강달러 현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1,300원 후반대에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채권 가격이 급등한 데에 따른 조정 흐름 이어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0.09%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장기물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은 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함께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원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유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중동의 군사적 갈등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오랫동안 협상을 벌여왔던 이 휴전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긴장감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고 또 달러 강세에 따라서 유가의 하방 압력 가해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저희 원자재 시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은 2% 넘게 빠지면서 3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익 실현에 따른 매도세가 나타나는 모습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발 글로벌 IT 대란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이는 금값을 더욱더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은 선물도 2% 넘게 빠졌습니다.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구리 선물은 지난주 금요일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서 급락세 보였습니다. 이 밖에 다른 금속 선물도 모두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